안녕하세요. 여행하는 슐쌤입니다. 와인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? 너무 겁먹지 말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와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의 네 번째 애티튜드를 보면 어려운 와인 용어에 겁먹지 말자. 대부분 별다른 의미도 없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공부를 또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아니 뭐 의미가 없다고? 지금까지 그러면 와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 뭐지?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편하게 와인을 먹자, 즐기자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와인 공부를 저도 아주 오랫동안 또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와인 용어라는 것이 어려워요. 왜 어렵냐면 한 번도 태어나서 실제로 보고 맛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대상들이 와인의 맛으로 또 향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웨덴이었던 것 같은데 스웨덴에 있는 어떤 영소믈리에가 세계 소믈리에에 대해서 1등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감각을 키울 수 있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 가족들이 굉장히 요리를 즐기는 그런 가족들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환경적으로 많은 다양한 맛을 보고 또 향을 느끼고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서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더라고요. 근데 또 뭐 한국의 어떤 그 식탁 문화, 박사머리 교육은 조금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느껴졌고 또 제 친구가 이제 스웨덴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우리 마당에 베리류만 10가지가 넘어. 실제로 우리가 베리, 뭐 이렇게 좀 열매류를 생각하면 뭐 딸기, 산딸기, 요즘에 좀 많아져서 뭐 블루베리, 뭐 그래도 한 서너 가지인데 10종류 이상을 내가 나고 자란 그 마당에서 직접 따먹으면서 그것을 느꼈다면 우리도 조금 더 쉬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. 하지만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상을 찾기가 어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대상을 찾는다 하더라도 그런 대상들을 표현할 때 너무 이렇게 표현이 추상적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객관화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내 첫사랑의 느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글쎄 내 첫사랑은 달콤했는지 씁쓸했는지 뭐 쌉쌀했는지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. 그래서 어떤 그 애매모호한 이 아이는 너무 여성적이네요. 이 아이는 너무 남성적이네요. 이런 표현들은 사실 요즘 뭐 여성적인 남성도 있고 남성적인 여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객관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와인은 굉장히 뭐 여기 지금 책에서처럼 스무스하네요. 스무스? 스무스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럽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약간의 이제 차이를 둬서 제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그 천에 제가 비교를 하잖아요. 뭐 실크 같다 아니면은 벨벳 같다 그 안에서 이제 질감이 살아나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커런트 뭐 블랙 커런트 한국에 잘 없거든요. 제가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려고 하냐면 정확하게 이제 그 맛을 한번 보고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재료들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. 가령 미국의 샤르도네에 오크 숙성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이제 샤르도네를 맛볼 때 버터의 향, 뭐 캐러멜, 견과류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테이스팅 노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딱 그 샤르도네를 맛보면서 미국의 오크 많이 사용한 샤르도네를 맛보면서 어떤 느낌? 어린 시절에 엄마가 밥을 딱 바로 하셔가지고 버터, 마가린이었을 것 같아요. 마가린을 넣고 바로 비벼서 거기에 아주 싱싱한 계란 노른자도 넣고 그럼 사실 되게 느끼함이 느껴지죠. 그러면서 되게 고소했던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. 왜냐면 좀 달콤함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사람들이 표현해 놓은 것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준점을 삼지 마시고요. 제가 그래서 이제 와인 라벨을 읽어드립니다를 할 때도 최대한 많은 표현들을 안 하려고 해요. 그 라벨에 있는 그 사실에 입각한 그 이제 정보만 여러분들이 드리고 실제로 맛보고 나서 내가 느끼는 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 맛의 기억을 가져가는 거죠. 가령 우리가 외국인에게 이제 김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겉절이와 그들에게 2년 묵은지 3년 묵은지 그리고 며칠이 돼서 어떻게 김치가 맛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.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우리 세상의 모든 엄마들 한국에 있는 엄마들은
이렇게 말씀하세요. 엄마, 저 김치 먹을까요? 아니, 아직 며칠을 더 둬야 맛이 든다.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. 그건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너무 용어에 겁먹지 말고 기죽지 말고 와인을 여러분들이 입맛 그대로 느끼시면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와인에서 이제 테루아라는 요 단어를 사용해서 와인 표현을 많이 해요. 저도 사실은 수업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. 단시간 안에 와인을 좀 멋지게 표현하려면 테루아라는 용어를 쓰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. 그게 무슨 얘기냐면 테루아는 어떻게 보면 와인을 만드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. 그 와인이 만들어지는 환경 안에는 기후적인 조건, 뭐 강수량, 바람, 고도, 또 포도밭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,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인간이 같이 자연에 더하는 양조 방법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어쨌든 밭에서 포도를 수확 재배하고 그것이 한 와인으로 만들어져서 병으로, 그리고 그 병에서 다시 잔으로 옮겨가서 완성된 와인을 만드는 것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테루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. 하나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와인이 뚝딱 하고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많은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들이 좌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어떤 특정한 사람 아니면은 어떤 그 테이스팅 노트, 특정 어떤 대상을 가지고 와인을 설명한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그 틀 안에 갇히게 되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어떤 맛을 보고 이것을 음미하는 진짜의 맛,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우리가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학습에 의해서 어떤 그런 지식들, 아로마를 표현하고 또 풍미를 표현하고 내가 입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하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입에서 느꼈던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또 내가 예전에 어떤 맛보았던 또 맡았던 그런 향과 비교해서 좀 찾아낸다면 훨씬 더 와인을 즐기시는 게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